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 균형점의 변화, 즉 수요나 공급의 변화로 인한 이 균형점의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의 경우를 총 8가지겠네요. 8가지 경우를 한번 볼 겁니다. 일단 수요만 증가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만 증가하는 경우. 그다음 네 번째가 공급이 또 감소하는 경우. 자, 요 네 가지는 수요나 공급 중에 한쪽만 이제 변하는 경우고요. 또 이제 둘 다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둘 다 변하는 경우.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수요나 공급이 모두 감소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하나는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 있겠죠. 또 하나는 수요는 감소했는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총 8가지입니다. 그게 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균형점이 변하는 그런 양상은 그 8가지가 단데, 자,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해야지 요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볼 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산물이 거래가 되는 재화나 서비스,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의 가격 변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수요 변화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요 변화로 인한 가격 변동에서는 그러니까 공급은 불변,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면은 일단 자,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공급은 불변이야. 그러면 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어야죠. S. 근데 수요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D0에서 D1으로 즉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최초의 균형점 E0에서 새로운 균형점 E1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균형 가격은 자, P0에서 P1으로 상승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요. 자,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은 Q0에서 Q1으로 갔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도 증가하는 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즉, 자,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균형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늘더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이제 공급은 변함이 없는데 수요가 이제 감소하는 경우 그렇다면 자,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 자, 화살표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D0에서 D1으로 갔다. 자, 그러면 균형점, 최초 균형점 E0였다가 E1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때 가격이 보니까 P0에서 P1으로 가격은 떨어졌네 이거죠. 하락. 반면에 거래량은 자, Q0에서 Q1으로 역시 줄었네요. 그죠? 감소했네요. 그래서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만 감소한다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 메커니즘이야 뭐 사실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하면은 확실하게 틀리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려보는 습관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수요는 가만히 있고 수요는 불변이고 자, 공급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균형점 이동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자, 수요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자, 마찬가지 요령으로 공급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최초의 공급 곡선이 S0였는데 자, S1으로 자,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증가니까. 그랬더니 자, 균형점이 자, E0에서 자, E1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가격이 P0에서 P1으로 하락했네요. 그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자, Q0에서 Q1으로 증가했네요. 그죠?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구나. 공급이 증가했을 때는 자, 반면에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를 보자 이겁니다. 자, 그때는 자, 공급 곡선을 감소니까 자, 왼쪽으로 이동시켜야죠. 그래서 S1에서 자, S0 갔어요.
그랬더니 균형점이 E0에서 E1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교차한 점이 여기니까요. 그랬더니 가격은 자, P0에서 P1으로 상승을 했네, 그죠? 가격 상승. 자, 거래량은 Q0에서 Q1으로 떨어졌네, 그죠? 감소했네요. 그래서 공급만 감소하는 경우에는 균형 가격은 올라가지만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는,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수요나 공급 중에 한쪽만 변화하는 경우를 봤는데, 자, 이번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적으로 변했을 때, 자, 균형점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자, 보는데 약간 복잡하긴 한데, 뭐,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일단, 자, 수요와 공급이 이제 동시에 변화할 때, 시장 균형값과 거래량은, 이거 보세요. 자,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변화의 크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 수요 쪽이 더 많이 변화했냐, 아니면 공급 쪽이 더 많이 변화했냐에 따라서 가격과 거래량의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더라도, 자, 수요보다 자,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한다면, 이때는 이제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죠.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자, 반면에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다면, 이때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변동폭, 수요와 공급의 변동폭이 같다면 가격은 변하지 않겠죠. 그죠? 똑같겠죠. 왜냐하면 증가 요인, 하락 요인이 같기 때문에. 자, 따라서 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는 수요와 공급의 변동폭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이 영향을 미쳤냐는 거죠. 따라서 시장 균형 가격과 거래량은 다르게 변할 수 있다. 그 이야기인데, 자, 이거를 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일단 첫 번째,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두 가지가 다 증가할 때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자, 수요 공급 곡선 한번 이동을 시켜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증가니까, 자, 수요 곡선이 S1으로 갈 수도 있고 S2, S3로 갈 수 있고, 이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뭘 모릅니까? 이 변동폭을. 그죠?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책에는 지금 수요가 하나 나와 있지만 쌤이 추가를 해보면 D1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혹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변화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확실한 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요 증가, 공급 증가 했을 때는 어쨌든 새로운 균형점은 최초의 균형점 E0보다는 다 오른쪽에 있더라는 거죠.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뭐 여기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나름의 공통점은, 새로운 균형점은, 자, 요 부분, 우리 4분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면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 면 있죠. 새로운 균형점은 다 이 오른쪽 면에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뭘 알 수 있죠? 최초의 가격이 P0였는데 이렇게 쭉 그어보면 이쪽에 있는 균형점은 P0보다 높죠, 가격이. 근데 이쪽 밑에 있는 균형점은 P0보다 낮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Q0였잖아요, 그죠? 근데 Q0보다는 거래량이 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경우에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의 경우에는 거래량은 무조건 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증가는 확실해요. 그렇지만 균형 가격은 수요 증가폭, 공급 증가폭의 양상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죠. 가격은 최초의 균형 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분명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두 번째 경우 볼게요. 어쨌든 여기서도 늘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래야지 이해가 쉬워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은 감소했어요. 그러면 자, 수요 증가기 때문에 자,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죠. 오른쪽. 그죠? 그러니까 최초의 균형점이 여기에요. 그죠? E0 여기인데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여기 혹은 뭐 여기로 가야죠. 반면에 이제 공급 감소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S0에서 왼쪽으로 다 가야 돼요. 그래서 뭐 S1, S2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알겠죠? 자, 여기가 이제 최초의 균형점인데 새로운 균형점은 최초의 균형점보다 다 위쪽, 그렇게 다 위쪽에 만들어지는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가격이 P0였는데 새로운 균형점은 P0보다는 다 위쪽에 있다는 거죠. 위쪽에. 그렇기 때문에 뭐는 확실하다? 자, 이런 경우에 수요 증가, 공급 감소의 경우에는 균형 가격이 올라가는 건 확실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거래량은 최초의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이 Q0였는데 자, 이쪽에 있으면은 이거보다 작을 수도 있고 또 이쪽 오른쪽에 있으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분명이다. 분명하지 않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경우. 자, 세 번째 경우는 자, 수요는 줄었는데 공급은 늘었다. 방금 본 거하고 이제 반대죠. 네, 똑같은 요령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최초의 균형점이 이 재료라고 했을 때 자, 수요 감소니까 수요 곡선은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죠. 왼쪽 이렇게. 반면에 공급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S0에서 오른쪽, S1, S2, S3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균형점은 어떤 면에 다 만들어진다? 감소, 공급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 요 밑에 부분, 최초의 균형점보다 밑에 부분 있죠? 새로운 균형점은 다 이 아래쪽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아래쪽으로. 그러면은 뭐는 확실하죠? P0보다 가격은 밑으로 가는 게 확실하네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가 확실하죠. 그렇지만 거래량은 Q0 기준했을 때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거래량은 분명하지 않다. 불분명이다. 그러니까 수요 감소, 공급 증가의 경우에는 가격은 하락하는 게 확실하지만 거래량은 이 수요 감소 폭이나 공급 증가 폭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불분명하다. 이해해죠? 마지막은 이제 둘 다 감소하는 경우, 즉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해요. 그러면 자, 최초의 균형점이 이 제로라면 둘 다 감소기 때문에 둘 다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도 D0에서 D1, 뭐 D2, D3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고 공급 곡선도 S1, S2, S3 다 왼쪽으로 갔죠. 그러면 뭐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최초의 균형점은 이쪽 우리 최초의 균형점보다 왼쪽 면 여기 왼쪽 면 자, 이 왼쪽 면의 균형점이 다 존재하는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뭐는 확실합니까? 일단 거래량은 최초보다 다 왼쪽에 있으니까 거래량은 주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거래량 감소라는 거죠. 자, 반면에 가격은 최초의 균형 가격보다 위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여기서는 이제 불분명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에 균형점의 변동에 대해서 봤는데 이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 뭐 이런 거를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그려보면은 수요 공급 곡선을 이동시켜 보면은 이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수요만 변하는 경우 두 가지, 즉 공급만 변하는 경우 두 가지, 지금 양쪽 다 변하는 경우 네 가지에서 그러니까 8가지. 자,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실제로 그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지어진 지문에 의해서 자, 이게 수요 공급에 어떤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해서 실제로 한번 그려보시는 게 혼동 일으키지 않고 정확하게. 네, 교과서 우리 65페이지의 생생탐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생산물 시장의 수요 공급 변화는 가격 균형을 어떻게 변동시킬까? 자, 신문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드론하고 전기 자동차의 수요 또는 공급 변동을 파악해서 밑으로 한번 쳐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미세먼지 기승으로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실내 완구와 운동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서 자, 드론과 같은 야외 장난감의 선호 기호죠. 이건 기호가 감소한 거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요인입니까? 수요 증가가 아니고 수요 감소 요인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자, 전기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싼 부품인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전기 자동차의 원가 상당 부분 원가 절감. 이거는 공급적 요인인데 공급을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에서 변동 원인을 파악했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이제 그려보죠. 그래서 아까
자, 드론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수요 감소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쪽은 이제 변함이 없죠. 지금 뭐 아무 이야기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답을 체크해보면, 자, 수요 뭐죠, 여러분? 수요, 감소,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된다? 자, 여기였다가, 자, 여기로 바뀌는 거니까, 자, 수요 감소, 즉, 균형 가격은 하락, 그 다음에 거래량도 감소하는, 네,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공급 증가율이 있단 말이죠. 왜냐면 이제 원가 절감, 비용을 절약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을, 즉 S, 자, 수요는 모르겠고 공급을 자, 증가시키는 요인. 자, 그러면 자, 최초의 균형점이 여기였다가 자, 여기로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럼 뭔지 알겠죠? 그죠? 균형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가니까 자,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그러니까 자, 공급 증가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생생탐구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자, 가와 나의 신문기사 뒷부분을 작성해보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제시합니다. 과제. 자, 이거 과제예요. 자, 뒷부분 작성해보세요. 한번. 뭐, 그거 적으면 돼요. 자, 수요나 공급이 어떻게 변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다. 라고 이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가 아까 이제 뭐 생산물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과 변동을 봤는데 지금 우리 책 66페이지 즉 생산 요소 시장 이거 66페이지 나온 내용입니다. 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이제 가격 결정은 어떻게 달라지냐 이건데 뭐 똑같아요. 원리는 같습니다. 단지 이제 시장의 성격이 이제 변했다 뿐이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생산 요소 시장이든 뭐 어떤 시장이든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분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결국은 자,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과 결정. 왜냐면 이제 노동시장에서는 임금, 즉 Y축에 이제 임금이 돼야겠죠. 그죠? 임금을 수요 공급에 따라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니까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어떤 식으로 분석하냐. 일단 노동 공급의 증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급의 증가. 그러면 자, 노동의 공급자 수의 증가니까 공급 곡선을 이동시켜야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동시켜야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동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자, 원래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상에서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요. 그죠? 1번이죠. 1번. 자, 그러면 균형 임금하고 고용량의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럼 2번이네. 그죠? 2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균형 임금은 W0에서 W1으로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L0에서 자, L1으로 증가하더라. 그런 어떤 양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어라면 노동시장에서의 지금 노동 공급의 증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일하려는 사람,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많은 거죠. 응? 나도 일할래요? 너도 일할 거니? 자, 이런 식으로 노동의 공급이 증가되면 이런 어떤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교과서 자 66페이지에 있는 자 66페이지 자 경제톡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자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의 변화로 새로 생긴 직업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자 가와 나에서 밑줄 친 직업의 자 노동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자 간병인 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등장했대요. 이제 우리가 자,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노인 환자가 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을 담당하는 간병인 요양사라는 직업이 증가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 나는 이제 남자 간호사. 한때 이제 간호사는 여성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남자 간호사가 이제
2016년에 10,000명을 돌파하면서 2017년 보면은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10% 정도가 됐다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직업의 노동 수요, 공급의 변화를 한번 예측해보자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 답을 써보면 이런 거죠. 자, 재심은 가에서는 자,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노인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즉 결국은 이제 이런 간병인,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등장했고, 자, 고령화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건 뭐 뻔한 결론이잖아요. 더욱 빠르게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간병인, 요양보호사의 직업에 대한 노동의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신문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간호사 그러면 여성들의 직업이다라는 어떤 그런 직업적인 편견이 있었는데 그 요즘은 없잖아요. 그런 거. 그죠? 뭐 쌍플랜드 이야기죠. 그래서 남자 간호사가 증가하고 있는 수치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남학생들의 이 선호도 올라가고 또 그래서 진학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저를 인해서 남자 간호사의 노동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늘 것 같다는 거죠.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 요소 중에서 아까는 이제 임금이 결정되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자, 이번에는 이제 마찬가지 생산 요소 시장 중에서 우리 금융 시장 있죠. 금융 시장, 자금, 그러니까 돈. 자, 이 자금에 대한 어떤 시장의 균형점의 변화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을 줬냐면 자, 자금 공급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주어줬어요. 그죠? 그래서 1단계 보시면은 이제 저축이 증가했으니까 자, 저축이 증가한다는 거는 자금의 공급을 늘리는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금 공급이 증가할 수 있겠죠. 저축의 증가는. 그렇다면 자,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야죠. 증가니까. 오른쪽. 그래서 자, 원래 수요 공급 곡선 상에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공급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자, 균형 이자율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보시면 자, 이 제로에서 자, 이 원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균형 이자율은 I0에서 I1으로 하락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 론 자, L0에서 L1으로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은 하락, 그 다음에 거래량은 증가. 그러니까 뭐 생산물 시장이든 생산 요소 시장이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변동에 의한 분석은 같은 거다. 같은 요령으로 이루어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67페이지 그 밑에 있는 자, 생생탐구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시장에서 자, 자금의 수요 공급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자율을 변화시키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료 분석을 보시면 자, 왼쪽에 기업, 니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기업은 보면 자,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 자, 투자 위축이요. 기업들은 돈을 모아는 사람들이죠. 돈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이 수요 쪽의 변화의 요인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가 위축이 됐으니까 자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자, 가계의 저축률이 낮아진대요. 이 가계 저축은 아까 봤듯이 자금의 공급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저축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계의 자금의 공급이 역시 감소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수요 감소, 공급 감소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둘 다 감소인데 아까 이런 조건을 줬어요. 그죠? 다음 공급의 변화가 수요의 변화의 2배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공급 감소폭이 수요 감소폭보다 2배로 커야 된다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수요 곡선보다 공급 곡선이 2배로 이동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균형점이 여기였잖아요. 최초에 그죠? 최초의 균형점이 여기였다가 자, 이동해서 만난 데는 여기잖아요. 그죠? 자, 이동해서 만난 거는 여기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랬을 때 자,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올라갔네, 그죠? 그죠? 그래서 자, 이자율은 상승했고, 자, 자금의 거래량은 여기였다가 여기로가 됐으니까, 자, 여기가 됐으니까 이자율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줄어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뭐 2배라고 이런 식으로 뭐 줬는데, 조건을 줬는데, 뭐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뭐 이런 조건을 잘 안 줘요. 뭐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우리 개념 확인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이 하락했는데, 자,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수요량은 늘릴 수 있겠죠. 하락했으니까 싸게 쓸 수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공급량, 요거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을 적게 주면 아유, 일 안 할래. 감소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금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비싸니까요. 공급량은 늘겠죠. 이자 더 준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한재와의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않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4번 한재와의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예, 틀렸어요. 그죠? 자, 요런 3, 4번 같은 경우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학생이 아까 얘기했어요. 이런 거는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려보는 거. 지금 4번을 한번 그려보면, 자, 4번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DS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 감소 왼쪽. 그죠? 공급 감소 왼쪽.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이쪽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보다는 무조건 이 새로운 균형점들은 거래량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가격은 불분명이죠. 여기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